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과 이민 단속의 영향으로 미국 관광업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계란값이 급등하면서 계란 대신 이구아나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 냉동굴 일부 제품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돼 당국이 긴급 경고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미성년자들을 대신해 술을 구입해주던 성인 16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뉴욕 메트로카드 판매가 올해까지 단계적으로 중단될 예정입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관세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높다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현지 시간 1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에도 기준금리는 기존 4.25에서 4.5%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연준은 경제 전반이 견고하다면서도 트럼프 정부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there have been recent developments in some of these areas, especially trade policy. Uncertainty around the changes and their effects on the economic outlook is high. 연준은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 예측치를 작년 12월 기준 2.1%에서 1.7%로 낮췄고 인플레이션을 알 수 있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E 상승률 예측치는 2.5%에서 2.7%로 올려 잡았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상품 부분의 높은 인플레이션 전망은 일정 부분 관세 때문이라면서도 일시적인 현상일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작년 12월과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는데 오는 5월 깜짝 인하가 있을 수 있냐는 질문에 파월 의장은 다시 한번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침체할지에 대해선 여전히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But still at relatively moderate levels, still in the region of the traditional. So has moved up, but it's not high. 연준은 또 다음 달부터 양적 긴축의 속도를 더 늦추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미 간 금리 차는 최대 1.75%포인트로 유지됐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무역 정책과 불법 체류자 단속이 미국 관광 산업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투어리즘 이코노믹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상대로 벌인 강경한 무역 정책의 여파로 올해 미국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이 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여행하는 관광객은 15%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며 올해까지는 미국의 전체 여행 지출이 최대 640억 달러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제무역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미국 내 해외 방문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으며 중국에서는 11%, 아프리카에서는 9%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정책이 오는 4월 2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계란값이 급등하면서 대체 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비싼 계란 대신 다른 동물의 알을 아침 식사로 즐겨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란만큼 영양분도 풍부하고 맛까지 비슷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라이팬에서 노릇노릇 익어가는 스크램블 에그. 보기엔 일반적인 계란처럼 보이지만 사실 계란이 아닙니다. 바로 이구아나 알입니다. It's all yolk. So what you're going to do here is actually we're going to cut open this sack that is, and we kind of squeeze it like toothpaste. We're going to have ham, we're going to have peppers, we're going to have onions, we're going to have all these things because that's how I cook my regular. 미국에서 12개들이 A등급의 계란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달 기준으로 4달러 95센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조류 독감의 여파 때문입니다. 계란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체 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플로리다주에선 계란 대신 이구아나를 아침 식사 대용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계란과 맛과 질감이 비슷할 뿐 아니라 가격도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Tastes like eggs. I can't believe it, but it tastes like eggs. 특히 플로리다주에선 이구아나가 환경을 파괴하는 외래 침입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이구아나를 식용으로 활용할 경우 생태계 보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판매세도 붙지 않아 경제적 이점도 큽니다. A lot cheaper. Okay. This is great. You know, and these are local, so there's no tariffs. 일부 전문가들은 이구아나알이 영양뿐 아니라 환경이나 경제적 이점 등 다양한 면에서 활용도가 높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구아나알이 계란을 대체할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면서 주민들의 아침 식사 풍경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국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되면서 한국산 냉동굴 일부 제품이 긴급 회수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캘리포니아에서 유통된 경상남도에서 제조한 냉동 반각굴을 섭취한 후 여러 건의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미국 LA에 본사를 둔 해산물 유통업체가 공급한 것으로 업체 측은 지난 10일 자발적 회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리콜 대상은 2024년 1월 20일과 2월 4일에 채취된 냉동 반각굴 650상자로 LA와 얼바인 지역 그리고 기타 도매 유통업체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하얀 골판지 상자에 냉동 반껍질 굴 한국산 144개 포장이라는 레이블이 부착돼 있습니다. FDA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절대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식당과 유통업체에도 즉시 폐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오염 가능성이 있는 조리도구와 작업대를 철저히 소독해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미성년자들을 대신해 술을 구입해 주던 성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주류 통제국은 지난 15일 주류 매장 앞에서 미성년자의 부탁을 받고 술을 대신 구매해주는 이른바 숄더탭 혐의로 성인 167명을 적발해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 최소 $1,000의 벌금과 24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숄더탭으로 적발된 사례는 2023년 141건, 지난해에는 175건으로 늘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단속은 미성년자 음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 작전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 이번 시즌 가장 강력한 강풍과 눈보라가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아이오와주 카운슬 블러프스에서 메이슨 시티까지 대부분 지역에 눈보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2인치의 눈이 내리고 특히 수시티 인근과 에스터빌 지역까지는 최대 12인치에 달하는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대부분의 중부와 서부 지역에서는 시속 50마일이 넘는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풍경보도 발령된 상태입니다. 당국은 오늘 눈보라로 인해 화이트아웃 현상이 발생해 가시성이 매우 낮다며 운전자들에게 도로 운전을 피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오늘 버지니아주의 중앙정보국 CIA 본부 앞에서 무장한 남성이 경찰과 수시간 대치한 끝에 체포됐습니다. 페어패스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쯤 맥클린에 위치한 CIA 본부 인근에 총기를 든 남성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국은 즉시 대규모 경찰 인력을 배치시켰으며 조지타운 파크와 세빌레인 사이의 양방향 도로를 차단하고 인근 학교 3곳의 보안 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오후 3시 30분쯤 남성은 5시간 이상 경찰과 대치한 끝에 항복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정신건강 문제를 앓고 있던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차단됐던 도로는 다시 개통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뉴욕의 메트로카드 판매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국 MTA는 올해까지 메트로카드 판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며 모바일 결제 시스템 옴니가 전면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메트로카드의 판매가 중단된 후 최소 6개월 동안은 기존의 카드를 잔액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터치형 요금 지불 시스템인 옴니는 뉴욕 지하철 그리고 버스와 일부 택시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으로 스마트 기기와 실물 카드 등으로 간편한 지불이 가능합니다. 또한 옴니 선불 카드를 사용하면 일주일 동안 12회 이상 이용 시 추가 요금 없이 무제한 무료 탑승이 가능해 교통비 절감 효과는 물론 더욱 편리한 결제 방식으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후방 카메라와 배터리 모듈 결함 등으로 리콜을 실시했던 포드 자동차가 같은 문제로 또다시 리콜을 실시합니다. 연방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포드 자동차의 일부 모델에서 운행 중 후방 카메라가 갑자기 꺼지거나 이미지가 왜곡되는 현상과 배터리 경고 등의 오작동 그리고 장애물을 인식하지 못하는 창문 등의 결함이 발견돼 미 전역에서 5만여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익스플로러, 엣지, 링컨, 브롱코 등 7개 모델입니다. 앞서 포드는 지난 13일 배터리와 창문 오작동 등의 문제로 일부 모델에 대한 리콜을 실시했지만 차량 수리 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해 추가 리콜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포드 측은 리콜 대상 소유주들에게 다음 달 24일까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디지털 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에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유리하게 노출하는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로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글 플레이에서 앱 개발자들이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요금제를 안내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집행위 최종 판단에 따라 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구글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행위는 또 애플에 대해서도 자사 브랜드와 타사 브랜드 간의 호환성 개선을 지시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구글과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EU의 빅테크 기업 규제를 부당하다고 비판한 가운데 이번 EU의 발표가 미국과 유럽 간 무역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은 첫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구 기온을 높이는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지난 80만 년 중 가장 높았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175년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해로 기록된 2024년. 세계기상기구는 현지 시간 19일 2024 세계 기후현황 보고서를 내고 지난해가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이상 높은 첫 번째 해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해당하는 산업화 시기 이전과 비교해 지난해 지구 평균 지표면 온도는 섭씨 1.55 플러스 마이너스 0.13도로 분석됐습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2도 이내로 억제하고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지난해 이 목표가 처음으로 깨진 겁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이런 기록적인 고온의 원인으로 온실가스 증가와 라니냐에서 엘니뇨로의 전환을 꼽았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농도는 지난 80만 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바다의 열 에너지 함량도 65년 관측 기록상 지난해가 가장 높았습니다. 북극 해빙이 지난 18년 동안 매년 최소 면적 기록을 달성했고 전 지구 평균 해수면 높이도 1993년 이래 지난해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Governments must deliver new national climate action plan this year to limit long-term global temperatures to 1.5 degrees centigrade. 다만 장기적 온난화 수준은 산업화 이전 대비 1.34에서 1.41도로 1.5도보다 낮게 분석됐습니다.
셀레스테 사울로 세계 기상기구 사무총장은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한 해가 나왔다고 해서 파리 협정의 목표가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인류의 삶과 경제, 지구를 더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경고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보장받은 혜택이 사용하기 어려워서 답답하신가요? 아스티바헬스는 OTC 제품과 허브 보충제 등 다양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720 플렉스 혜택 카드를 즉시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은 어제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로 또다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어제 평의는 오후 5시쯤 마무리됐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평의가 이어질 거라는 예상은 다소 빗나갔습니다. 재판관들이 선고 기일을 확정하지 않은 채 평의를 이어간 가운데 헌재 내부는 삼엄한 분위기였습니다. 원래 기자들에게 일부 개방됐던 곳인데 외부인 출입이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공무원증을 지참한 헌재 연구관이나 직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보안이 강화돼 있었습니다. 헌재는 소속 공무원이 각 층을 이동할 때마다 공무원증을 인식시키도록 조치했습니다. 누가 언제 그 층을 드나들었는지까지 모든 기록을 남기는 등 철통 보안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선고 기일이 언제 통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주 후반쯤 선고를 하려면 늦어도 어제 기일 통지가 돼야 한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다만 선고 2-3일 전 기일을 통지한다는 게 헌재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탄핵 선고를 공지한 이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고 하루 전 기일을 공지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국회 측 역시 21일 금요일 선고 공지가 오늘 오전에도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 기일을 확정하면 선고 기일 통지서는 전자송달로 양측 대리인단에 전달됩니다. 헌재 측은 송달 전 양측 대리인단에 전화를 해 미리 알리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때문에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 대표 1명씩이 헌재 전화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국회 측은 선고일에 대리인단 전원이 출석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인지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해오면서 정치권의 공방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경고했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의 1년 전 피습 사건을 두고 목을 긁힌 뒤 누워 있었다고 비꼬았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외투안에 방탄복을 입은 채 서울 광화문 천막농성장 지도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걸 두고 직무유기라고 날을 세워 비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까지 자청해 시정잡배나 할 겁박이자 불법 테러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IS와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을 가했으니 내란 선동죄 현행범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조기 대선 잠룡들도 깡패들이 쓰는 말, 개딸에게 체포하라고 선동하는 것이냐, 정말 싸가지가 없다고 일제히 이재명 대표를 견제했습니다. 여권 주자 중 한 명인 안철수 의원도 영화 아수라를 연상시킨다며 가세했는데, 안 의원은 정작 이재명 대표를 겨눈 또 다른 SNS 글로 막말 역풍을 맞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K-엔비디아 토론을 흔쾌히 수락했지만 답이 없었다며 꽁무니를 뺀 것이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 누워있던 모습과 유사하다고 비꼰 겁니다.
작년 1월 부산 가덕도에서 이 대표가 흉기로 피습당한 사건을 언급한 건데 당시 가해자는 살인미수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의사면허를 가진 안 의원은 이 대표가 피습된 목 부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을 텐데도 테러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조롱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안 의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사즉생, 한때 10만 전자까지 기대됐던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 4만 전자, 5만 전자라는 오명까지 쓰게 되자 삼성이 사과와 함께 내놓은 각오입니다. 불만이 폭발한 어제 주총에서는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할 시기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오혜정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영진과 주주, 기관 투자자 등 900여 명이 주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5만 전자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손실이 워낙 크다 보니까 회복할 기미가 보이는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제일 크죠. 삼성 측은 AI 반도체 시장에 선제 대응하지 못했다고 사과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강조했습니다. 초격차 기술 리더십으로 재도약의 기틀을 다지고 로봇, 메드텍, 차세대 반도체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미뤄졌던 고대역폭 메모리 HBM3E를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시기도 언급했습니다. DS 부문의 전영현 부회장은 빠르면 2분기, 늦어도 하반기부터 HBM3E 12단 제품이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삼성의 위기감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임원 소집 교육에서 사직생의 정신을 강조하며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임원들에겐 승부에 독한 삼성인이 되자며 크리스탈팩까지 배포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한 때 5만 9천 원을 넘어 6만 전자를 눈앞에 뒀습니다. 반도체 주가가 바닥을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영향이 커 보입니다. 우려가 있긴 하지만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이런 AI 가속기를 직접 생산하려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삼성의 반성이 계속되는 동안 HBM에서 삼성을 제친 SK하이닉스는 한 발 더 앞서 나갔습니다. 엔비디아가 주최한 AI 컨퍼런스에서 일정을 앞당겨 6세대 HBM4 샘플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일본 도쿄 사찰인 조조지가 소장한 고려 대장경 등 목판 인쇄물이 내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신청한 조조지가 소장한 세종의 불교 성전 총서에 대해 등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조조지 불교 성전은 중국 남송 시대와 원나라 시대, 한국 고려 시대 때 대장경 목판으로 찍은 불교 인쇄물인데요. 17세기 초 에도 막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 전국에서 수집해 조조지에 기증한 것으로 12,000점 중 1,357책이 고려 대장경에 속합니다. 일본 정부가 조조지 불교 성전을 2023년 세계기록유산으로 재신청하겠다고 발표했을 당시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 유물을 등재하려 한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일었는데요. 조조지 불교 성전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여부는 4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1984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국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조니 김은 2002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해군에 입대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네이비실이라고 불리죠. 해군 특전단 훈련을 마치고 이라크전에 파병돼 100여 회의 특수작전을 수행하면서 다수의 군훈장과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후 미군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아 뒤늦게 하버드대 의대에 진학했고 전문의가 됐습니다. 2017년 나사 우주비행사로 선발된 뒤 8년간의 훈련을 거친 조니 김은 오는 4월 8일 러시아의 소유주 MS-27 우주선을 타고 2명의 러시아 우주비행사와 함께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떠납니다. 이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약 8개월간 과학조사와 기술시연 임무를 수행한 뒤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베트남 전역에서 홍역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19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올해 초부터 약 4만 명의 홍역 의심 환자가 발생했고요.
현재까지 사망자는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베트남 유명 관광지 다낭 등에서도 홍역 의심 사례가 빠르게 느는 추세입니다. 베트남 홍역 환자의 73%는 9개월에서 15세 미만 어린이이며 그중 15%는 9개월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치매를 앓는 어르신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지하철 역무원과 경찰의 합동 수색작전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지하철이 승강장에 들어오자 어르신이 하나둘 탑승하는데요. 그런데 일행 중 치매를 앓는 할아버지가 미처 올라타기도 전에 열차 문이 닫혀버리고 맙니다. 서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사이 열차는 그대로 떠나버렸고요. 할아버지는 길을 잃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일행의 다급한 실종 신고에 출동한 경찰, 역사 내 CCTV부터 살폈고요. 할아버지가 다른 지하철에 올라탄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곧장 역무원, 일행과 함께 실종 노인이 탄 열차의 칸마다 한 명씩 구역을 나눠 수색에 나섰는데요. 한 차례 수색 끝에 할아버지를 찾은 일행은 서로 부둥켜 안고 안도의 눈물을 훔쳤고요. 감동적인 재회가 이루어졌는데요. 누리꾼들은 실종자를 찾아주고 안도의 웃음을 짓는 경찰분들 멋지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방범용 CCTV가 서울의 한 골목길을 비춥니다. 한 남성이 길을 걸어오더니 갑자기 중심을 잃고 비틀거립니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진 남성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데요. 길을 걷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은 겁니다. 심각한 상황임을 느낀 시민이 가던 길을 멈추고 남성에게 다가가더니 어딘가로 급히 신고하고요. 이를 본 또 다른 시민들 서로 힘을 모아 하나둘 쓰러진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응급처치를 시행하는데요. 곧이어 순찰차가 도착하고 경찰이 심폐소생술을 이어갑니다. 남성이 무사하길 바랐던 모두의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시민과 경찰의 신속한 대처 덕에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은 의식을 되찾았다고 하네요. 고속도로를 달리던 앞 차량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공중으로 튀어오릅니다. 너무 순식간에 생긴 일이라 느린 화면으로 영상 다시 볼까요? 차량으로 날아온 물체는 바로 앞차의 뒤쪽 유리창이었습니다. 멀쩡하던 유리가 난데없이 차량에서 통째로 뜯겨 날아온 건데요. 유리창 파편에 뒤를 달리던 차량에 흠집이 생기긴 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유리 교체 후 제대로 접착이 안 된 상태인 것 같다. 오래된 차량일수록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지난 2019년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생가에서 90억 원에 달하는 황금 변기를 도난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황금 변기를 훔친 일당이 5년여 만에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네, 어두운 새벽, 복면을 착용한 남성들이 건물 밖으로 황금 변기를 가지고 나와 차량에 싣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처칠 전 총리의 생가인 영국 옥스퍼드셔의 블레넘궁에서 475만 파운드, 우리 돈 약 90억 원에 달하는 이탈리아 설치 미술가의 예술 작품인 황금 변기를 훔쳐 나오는 절도범들인데요. 현지 시간 18일 영국 옥스퍼드 형사법원 배심원단이 절도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마이클 존스와 프레데릭 도에 대해서 범행 5년여 만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존스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주범 제임스 션의 사주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최소 2명의 다른 일당과 함께 불과 5분 만에 블레넘궁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변기를 뜯어낸 후 훔쳐 달아났고요. 또 다른 공범인 도는 절도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지만 변기를 옮기는 데 관여한 혐의로 역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난당한 황금병기는 현 일당이 녹인 상태로 팔아넘겨 끝내 되찾을 수 없었다고 하네요. 현지 시간 15일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호수인데요. 꽁꽁 언 호수 한가운데 사슴 3마리가 갇혀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오기 어려워 보이죠. 위스콘신의 보안관 사무실에 사슴 3마리가 얼음 호수에 갇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요. 보안관들은 사슴 구조에 나섰지만 12m 깊이의 호수 한가운데 갇힌 사슴들을 구하는 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붙잡으려 할수록 사슴들이 육지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기 때문인데요. 보안관들은 사슴을 구할 방법을 찾다가 고심 끝에 드론을 띄워 사슴을 무트로 몰기 시작했고요. 겁먹은 사슴들이 육지 가까이 오자 밧줄을 던져 3마리 모두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달에서 본 일몰은 어떨까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달에서 본 일몰 사진 2장을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태양이 지고 나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 사진에서는 태양이 지면서 달 지평선을 따라 빛이 번지는 모습인데요. 그 위로 밝게 빛나는 금성도 보입니다. 미국 우주기업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1월 쏘아올린 무인 달 탐사선 블루고스트가 촬영한 사진들인데요. 앞서 블루고스트는 지구가 달 지평선에서 태양을 가릴 때 일어나는 지구 개기일식 사진도 촬영했는데 지구가 태양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희귀한 장면을 공개해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19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